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하고요. 환율도 더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로 갈 확률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실적이 일단 좋은 종목들, 우리 주가들은 대부분 낮은 점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조정을 또 충분히 받을 때 만족하게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뉴스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내용이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우리가 또 관심을 또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또 기존의 공략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체크하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HK이노엔과 HLB 그룹 관련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주가 이루어지고 나면 매출이 언제쯤 나온다고요? 예, 한 2분기 정도 지나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겠죠, 당연히. 그 유리기판이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어떻게 돼요? 예, 뭐 열도 덜 나게 되기도 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들은 당연하나 좀 뭐 어쨌든 지금 가장 먼저 생산을 시작한 기업이 SK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에너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에서 1번은 SKC다라는 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나 혹시 포트폴리오 교체를 좀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저희가 딱 3일 만에 수익이 20% 정도 났죠? 제가 말씀드린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요 3일 구간 안에 수익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도 되게 잘 체크를 좀 하셔서 수익을 좀 만들어 내셨는지 잘 궁금하긴 합니다. 대부분 이런 메시지는 회원 전용 메시지로다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 커뮤니티 게시판 자체는 저는 그 퍼블릭하게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회원 전용으로만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D 현대미포 지금 최근 잘 가고 있죠? 이건 계속해서 홀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내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네오셈, 테크잉 둘 다 실적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드리블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홀드하고 가도록 할 거고요. 다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LS 쪽에서 계속 특허 소송을 거는 것 같아요. 뭐 수주 내용이나 이런 게 나빠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좀 잡음이 많으면 시장에서 수급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특히 개인들이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땡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를 좀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라든지 혹은 강원전선 이쪽으로다가 제가 좀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강원전선 갖고 여러분 우리가 수익을 냈다가 지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원전선 올라갔다 지금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종목을 좀 공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뉴스가 자꾸 안 좋은 뉴스가 자꾸 돌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 하나 보게 되면 참 매기를 잘 안 땡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려서 저는 포트폴리오 일단 교체하고 가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 뭐 지금 우리가 잠깐 7, 8% 수익 냈다 다시 눌려서 다시 아래쪽에 잡으려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때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K이노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야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같이 내용 다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쇼폼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는 위식도형 유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피캡 전체 제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피캡 계열 치료제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K캡 매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회사는 10월 처방액이 최초로 18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며 공장 설비 교체에 따라 보령제약 K캡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4분기 출하량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투자 포인트는 K캡은 전 세계 총 46개국에 진출했고, 이 중 10개 국가에 출시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임상 결과 발표 후 FDA 승인 시 빠르면 2025년에 제품 출시할 예정이다. HK인원의 핵심 내용은 지금 현재 상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PCAB이죠. 요거 관련돼서 FDA 승인이 올해 안으로 나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올랐다가 상당히 하락을 했죠. 이건 매크로 안 좋은 거가 하나 사유가 됐고요. 두 번째 사유가 이제 내용제라든지 뭐 이런 데서 관련된 부분, 또 국내 경쟁이 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매출 감소 우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이나 내용들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공장에서 이제 재배치하고 공장을 갖다 다 이렇게 어떤 리노베이션을 좀 진행을 한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내용이라고 하니까 핑계가 좀 명확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은 믿어주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FDA 승인 이슈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진출한다는 거, 저는 무조건 한국에서는 미국 진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좋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양봉이 위로 걸치는 내용들 이런 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 상승할 때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앵그리 버드였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놓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더더욱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그 종목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좋은 종목이야. 그리고 내용도 있고, 이슈도 있어.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모니터링 하다 매수하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많이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력이 좀 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달리는 종목 쫙 이렇게 올라타고 잡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많이 올랐네 이러고서 그거 넘어가서 못 사요. 거의 90% 일반인들은 못 사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갈 거냐?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달리는 중간에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 이상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특히 저희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HD 현대미포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몇 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이 좀 무척 아쉽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연습들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종목 내돌리는 거 잡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리가켄바이오도 많이 눌리고 있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에 다시 체크해 드릴 겁니다. 드디어 양봉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오후에 체크를 좀 더 확실히 해야죠. 오늘 뭐 강력하게 예를 들어 스트롱하게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네요. 제 내용이 그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조정받은 종목들 공략하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음은 HLB 생명과 HLB 테라피우틱. 얘네들 같은 경우 3브라더스인데 H 브라더스죠. 얘네들 같은 경우 요거잖아요. 그리고 리보세라님 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내년 3월에 간암 신약이죠. 요거 승인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HLB 테라피우틱스는 제가 별도로다가 쇼폼 하나 올려드린 거 있을 겁니다. 저 그거 내용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그거 좀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요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임상 3상 잘 나온 걸로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신약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난번 유한여행 같은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폐암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 다음으로다가 우리가 가장 시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HLB 리보세라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점은 잘 참고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자료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항상 이런 거죠. 방송을 보시고 그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면밀하게 좀 체크를 좀 더 해 나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 수익 냈었잖아요. 짜릿했습니까? 예, 괜찮았죠. 이렇게 뉴스가 좋으면 그게 이제 뭐 병원 실사했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눌리고 갈 거다. 좀 바로 좀 튀었어요. 괜찮아요. 그 좀 더 눌릴 거예요.
이거는 바로 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6만 5천 원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뭐 상황을 봐야죠. 제가 말한 게 다 맞겠습니까? 그런데 뭐 7만 원보다는 아래쪽에 잡는 것이 가장 또 다음번에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HLB를 하셔도 좋고요. HLB 테라피틱스를 하셔도 좋고 HLB 생명과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갔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가장 큰, 얘가 이제 유상증자도 다 해주고 돈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LB, 뭐해서 HLB 테라피틱스,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HLB한테 돈을 엄청 많이 또 받았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더불어서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만 원짜리고 앞에 거는 이제 6만 원, 7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움직임 모양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날도 같이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말입니다. 이 4개월 동안 이 주가가 여기 이렇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만한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조금 눌렸다가 갈 때 그때 포인트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오늘같이 좋은 장이 벌어지고 있는 날에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스킵하고 또 깜빡하고 딴 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우리가 공략하고자 했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론이기도 합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제가 별도 내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좀 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개발하는 후보물질 가운데 성공 가능성 높은 안질환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앞두고 증권가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 신경영양성 각막염, NK, 치료제로 개발하는 신약 후보물질 RGN-259 유럽 임상 3상 결과를 2025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 임상 성과가 확인된다면 동사의 주식가치 저평가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RGN-259가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는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유일한 치료제보다 투약 편의성과 치료기간에서 강점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은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는 2018년 승인된 이탈리아 희귀의약품 전문개발사 돈페의 옥서베이트가 유일하다. 옥서베이트는 8주 치료기간 동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로 투약에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HLB 테라퓨틱스의 신약 후보물질인 RGN-259는 4주 치료에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점안제로 개발돼 투약 편의성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RGN-259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동사의 기업 가치와 시장의 외형적 규모는 더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HLB 테라피틱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때 HLB 테라피틱스가 이슈가 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NK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또 HLB가 가지고 있는 우리 리보세라닉 관련된 내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에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12월 말이나 1월 초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어떻습니까? 주가가 높이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겠죠. 일단 그 이슈로 올라가고 또 3월달 이슈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마 조금 같이 본다 선택을 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HLB 테라피틱스를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좀 HLB 그룹 관련주 때문에 이거 주가가 상당히 올랐지만 또 눌렸다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제자리 걸음인데 얘는 다시 그 고점 상태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사실은 HLB 테라피틱스가 좋은 뉴스가 또 임상실험 또 관련된 내용이 좋은 게 나오면 HLB라고 안 오르겠습니까? HLB 테라피틱스 지분을 갖다가 50% 이상 들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HLB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HLB나 HLB 테라피틱스 이 두 종목 중에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HLB 생명과학이 안 오를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 연관성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HLB 테라피틱스가 지금 그런 내용들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리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셔야 되는 LS 일렉트릭, 또 LS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LS 일렉트릭을 훨씬 더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는 HVDC,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케이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 초고압 변압기 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의 수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금까지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매번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저평가되어지고 또 뭐 항상 2등주, 3등주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고압 변압기 부분이나 초고압 송전 케이블 이쪽 부분에서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 수주 내용 자체가 좀 해소해 주는 것이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전에도 요거 빼고도 수주 내용은 지난해 2023년도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런 표현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지난해 매출 전체 10%를 조금 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내용들은 요 어쨌든 초고압 변압 설비 공급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수주가 터지고 있다는 거. 이러면 얘가 성장성이 훨씬 더 높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수주하게 되면 언제쯤이라고요? 예,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11월 말이니까 한 뭐 제가 볼 땐 뭐 내년도 봄에 정도에 이제 납품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실제로 그리고 이쪽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때요? 새로운 또 시스템들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류로 가야 되거든요. 예전엔 교류를 많이 썼는데 지금 직류 전기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직류 전기가 좀 대세이기도 하고요. 직류 전기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10V가 교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0V가 조금 직류 이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자, LX 일렉트릭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제가 221선 아래쪽에서 좀 잡고 들어갑시다라고 했다면 요날 잡고 아마 그날은 별로 잡고 오늘도 근데 사실은 팔로우 굳이 막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담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꽤 걸릴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꽤 두고도 이 정도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 내년도에 좀 상당히 좀 갭이 많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요걸 한번 줄길 때가 한 번 정도는 올 거다. 적어도 우리가 6개월 정도만 기다려보자. LS일렉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늘상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낮은 구간에 매수하고 있다 쫙 달릴 때 보유저 영역으로 즐길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수주 내용 모든 게 다 나쁘지 않은데 또 이동평균선 기술적으로도 다 한 곳에 쏠리고 있어요. 전이 221만, 아니 121선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건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 모이는 그 구간까지는 좀 소강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4분기 실적도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높은 그런 예를 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어떻게 돼요? 네, QOQ 대비해서 계산하는 거. 사실 주가의 상승폭이 QOQ 대비 개선, 또 YY 대비 성장,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주 내용을 일단 우리가 체크를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YY 대비 성장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야. QOQ 대비 얼마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다시 한번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한 이유는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 하고요. 일진전기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SL랙은 지금 분할 매수 하셔야 되는 시간이고, 이건 적어도 뭐, 적어도 1월 한 중순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매수해주는 그런 중장기 포트폴리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 지금 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좀 기다렸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이 이거예요. AI 관련된 부분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또 발열 문제도 있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유리기판이다. 자, 유리기판에 대한 초도 물량을 AMD에 납품하는 곳이 어디다? SKC다. 결론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MD에서 최초로 다 어떻게 돼요? AM 가속기에다가 유리기판을 갖다 적용해서 해보는 거죠. 그것이 성공적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판도가 확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분기에 납품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AMD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시장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엔비디아가 독점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자, AMD도 꼭 존재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인텔을 깔아뭉기고 올라온 회사가 AMD 아니겠습니까? 제 노트북에도 AMD 칩을 사용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괜찮아요. 인텔 뭐 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성능이 더 좋아요. 에러도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 가속기 부분도 상당히 AI 관련된 부분도 이제 내년도 1월부터 제품을 출시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투자한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일단 대덕전자도 좀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AMD 가속기 그 생산 안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요. SKC도 AMD하고도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 좀 올라오고 제가 이쯤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처음 방송할 때는. 그래서 이걸 매수하셨나 안 하셨나 잘은 모르겠으나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브레이크 타임 있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돌려들어 요 구간 정도 수준의 어딘가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가는 것이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후 급락을 했어요.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또 올라와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MD에다가 유리기판 공급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실증 작업이거든요. 거기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 그때부터는 이제 미래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주가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SKC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항상 모멘텀을 가져가는 쪽에서 눈길이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C 자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SKC가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상장 회사니까. 자, 그래서 SK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실 때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였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은 자주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있고요. 머니케어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는 내용들 또 뭐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 의견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서 머니케어 뉴스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아맨이었습니다.